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의 고수비급을 진행하고 있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휴가 계획들은 잘 세우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가 중에도요, 계속적인 투자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이 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자, 휴가철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 열렸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듯이 당연히 정부에서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계획을 잡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잡는다라면 각 지역마다 그런 지역마다에 따른 시도별로 이런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잡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이 서울에서도 서울시 기본계획, 즉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기본 계획하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개발 호재들이 이런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맞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방송상이나 또는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안에는 3가지의 도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에 있는 이런 2030 기본 계획 안에 틀 안에 모든 게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바로 3도심, 7광역, 그리고 12지역이라는 서울시 안에서 총 25개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한 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지역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 지역.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3가지를 뽑자라면 바로 강남 지역을 뽑을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 중에 65%가량은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양 도성과 그리고 영등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라는 금융의 메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 지역을 우리는 또 3도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양 도성이다 해서 중구나 종로구나 이렇게 옛 우리 서울이죠. 서울이 이게 넓어지기 전에는 사대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한양 도성이겠죠. 이 지역이 바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와 그리고 전통 관련된 모든 관광 문화 상품까지도 연결된 그런 어떤 관광 산업의 또 메카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군데를 말씀을 드리는 지역이 바로 3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7광역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7광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 즉 주거와 그리고 업무시설이 같이 상존하는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암동, 마포에서 모든 방송이라든가 IT 쪽에 좀 밀려있는 게 바로 또 상암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청량리나 왕십리 같은 광역 열차망이 또 생기죠. 이 3도심을 합쳐서 정 가운데 있는 용산 지역, 그리고 잠실, 창동, 그리고 가산 이렇게 처음에 1순위로 3도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7광역 지역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를 보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3군데, 그리고 그 다음 차순인 7군데, 그리고 그 다음 차순인 12군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본다라면 부동산에 맥을 짚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보인다. 저희가 방송상에서 항상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둘 다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역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도에 대한 순차적인 어떤 순서를 보신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바로 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도심, 한양, 영등포, 강남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삼각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도심권을 연결하는 용산이라는 곳. 용산이 미군 부대가 빠져나갔다고만 해서 무조건 그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삼각형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지역적으로 교통편을 본다라면 바로 도심과 연결되는 이 광역 열차망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를 비롯한 이 열차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3도심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3도심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 이제 우리나라도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경제를 논하는 시기는 지나갔죠. 전 세계 금융과의 글로벌 금융과의 어떤 교착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기침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독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 또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지역 안에서 이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를 추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뽑은 게 바로 한양, 도성과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강남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한양도성은 바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다라고 하면 서대문 안에 있는 이 한양도성 자체가 바로 서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를 계속적으로 살려서 이 안에서 경제와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글로벌한 이런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금융. 여의도 하면 지금도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의도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자금이라든가 또 세계에서 또 굉장히 엘리트한 그런 인재들이 또 여의도라는 부분을 찾게 된다면 당연히 여의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또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업무죽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업무죽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 지금 삼성역을 기반으로 한 이 마이스 산업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강남 지역을 국제 업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 지금 최근에 강남의 개발 계획들이 계속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7광역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7광역도시. 자, 용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 도성과 그리고 강남 그리고 영등포 가운데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발 계획들이 차근차근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용산은 역사도심인 한양 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여러 가지 대형 산업들을 이제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을 밀집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량리나 왕십리를 보겠습니다. 자,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대학교 MT 갈 때는 청량리 통해서 기차를 타고 가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열차망이라든가 또는 교통망이 편리되기 때문에 이 청량리에서 많은 예전과 같은 교통량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철도 교통 및 환승 엿새권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상업이나 문화 중심지로서 또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차량 기지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창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북 쪽에도 약간 낙후되어 있던 그런 자체를 조금 더 개발을 함으로써 좀 부흥을 해보겠다라는 좀 뜻이 되겠고요. 또 서부권으로는 상암이나 수색이 있습니다. 자, 수색, 증산, 뉴타운도 계속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색 기지라든가 또는 상암동, 지금 방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상암동이랑 이런 지역들이 또 상암 7광역도시로서 한 번쯤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곡지구는 많이들 보시는 것처럼 이 마곡지구 내에서는 업무시설과 그리고 주거시설 같이 밀집되어 있고 이 김포공항과 연접해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활용함으로써 그 최근 들어서 이 상암동 마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산이나 대림. 자, 예전에는 공장 부지가 많았죠. 그냥 공단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업체들이 지금 들어옴으로써 산업단지나 이런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직장인들 수요가 많다 보면 당연히 임대 수요도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가산이나 대림역을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 객수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겠죠. 자,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동남권. 잠실 송파를 비롯해서 지금 위례신도시에 접어들어서까지 이 지역이 예전에 그 강남의 베드타운으로서 지금 강남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송파 지역 자체의 개발 계획도 상당히 많죠. 뭐 롯데 제2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이 문정지구라든가 여러 개발 지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동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은 도심권으로서 우리 한양 도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양 도성과 같이 이 지역은 역사를 보존하면서 또 패션 산업, 즉 동대문 쇼핑몰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외국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을 이 역사와 쇼핑몰의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동북권의 망우동은 철도교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교통을 통해서 청량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전에 철도교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우겠다. 그리고 미화라든가 성수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신촌권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홍대나 신촌 같은 경우에는 상권의 어떤 메카라고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잠재력, 지금 서울에서 그나마 그 가장 서울의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대학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뽑자라면 그래도 마포권 안에 있는 대학가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겠죠. 이 지역 안에 같이 있는 상권이 바로 신촌과 홍대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신촌 상권이 매우 컸다가 홍대 상권이 커짐으로써 이 지역을 창조 문화산업 그리고 또 관광 콘텐츠, 최근 들어서는 또 한류 열풍 이런 것까지를 비롯해서 관광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촌 서부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가신다면 마포 공도권이 있는데 이 지역은 공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공항 경의선, 5호선, 6호선 등 이런 공항철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무 기능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서부권 지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간다. 그리고 연신내와 불광 쪽으로 가신다면 지금 현재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자리에 또 GTX라든가 또는 신분당선 등이 개통됨으로써 이 지역 서부권에 다시 한번 교통으로서 강남과의 접근성 또는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거지역으로서의 어떤 향상을 좀 더 기대해 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동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 및 상업 중심지 자족 기능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업과 그리고 주거시설을 같이 겸비하면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상존하는 인구, 즉 마곡지구만 해도 상주 인구가 약 20만 명, 그리고 또 유동 인구만 해도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계속적인 어떤 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천동, 이게 지역 12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봉천동이라든가 또는 사당, 이수, 서남권, 그리고 또 수서나 문정, 그리고 천호, 갈등, 다 지역별로 서남권, 동남권 등등의 어떤 지역을 12개로 분할을 함으로써 처음에 3도심 그리고 7광역 도시를 묶어서 그 나머지 12개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면 이 도로의 교통이라든가 또는 업무 지역의 확대 그리고 또 인구의 이동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지역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라면 한양 도성과 영등포 도심의 한 3도심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어 보시면 되겠고요. 7광역도심 마곡지구와 상암동 그리고 또 가산이나 대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용산
그리고 청량리라든가 창동 그리고 잠실 지역 7개 광역도시까지 투자에 대한 어떤 입지 여건으로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또 12개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항상 뒤에 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공급자가 됐을 때 사줄 수 있는 사람들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요, 업무 지역이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업무 지역이 생길 때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지역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또 관심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빠른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돈을 꼭 들여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월세를 받으려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있고요. 지하철 5, 6호선 공동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